16명을 살해하는 바다 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선원이 선상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저도 국방부를 꽤 오래 출입했지만 이런 정말로 끔찍한 사건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하나하나 시간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북한 선언, 판문점을 통한 속전속결 추방. 8월 15일 오징어 잡이배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발했어요. 10월 말 선원 3명이 선장과 선원 16명을 바다 위에서 살해를 합니다. 김책항으로 귀향을 해서 공범 1명은 체포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됐고요. 2명이 배에 올라타서 남하를 했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무작정 돌진을 했다는 거죠. 11월 2일 NLL 3번째 월선 우리 해경에 납포가 됐고 어제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한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서 선상 반란을 일으킨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그 배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밤중 끔찍한 참변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선원 3명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정말로 엽기살인입니다. 북한 어민 3명이 오징어 잡이 배에서 선장 동료 등 선원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들 북한 선원은요, 선장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징어 잡이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정부 당국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날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한밤중 범행을 공모합니다. 22살의 북한 A씨, 23살의 북한 선원 B씨, 그리고 나이 이상의 북한 선원 C씨가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하죠. 선장을 죽이자,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라고 범행을 공모합니다. 범행을 실행합니다. A씨는 혼자 경계 근무를 서던 동료 1명을 둔기로 살해합니다. B씨와 C씨는 이왕 벌어진 일이니 할 수 없다며 배 뒤편으로 달려가 그 즉시 동료 1명을 추가적으로 살해합니다. 곧장 조타실로 달려가 선장과 육탄전을 벌인 후 선장마저 살해하고 시신 3구를 한밤중에 바다에 유기합니다. 이들 셋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합니다. 살해 후 나머지 동료에게 범행이 발각되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 3명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머지 13명도 모두 죽이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3명에서 13명을 과연 어떻게 살해했을까? C씨는 자고 있던 동료를 2명씩만 깨워서 벤 머리와 배 뒤편으로 보냅니다. 미리 대기하던 A와 B는 C씨가 보낸 동료 2명씩을 차례대로 살해를 하고 바다에 C씨를 유기한 후 배 바닥을 청소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래서 16명을 모조리 살해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김배훈 박사님, 네. 제가 국방부 꽤 오래 출입했거든요. 북한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일들을 저도 취재를 했지만 3명이 나머지 13명을 이렇게 끔찍하게 한밤중에 살해하고 시신도 모두 유기한 엽기살인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 하루 밤 사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하룻밤 새에 일어난 지금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위원회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이 사실이 맞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정원이 조사를 했던 것도 이들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선장에 대해서 이 젊은 선원 2명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단은 이들의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김책항을 출발하고 동해선상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배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선장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선장을 포함한 16명 선원 모두를 살해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두세 명이 16명을 다 살해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어요. 선장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선원을 1명, 2명 제거하고 선장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곧장 안에서 자고 있는 선원을 2명씩 불러다가 차례차례 살해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16명을 대상으로 3명의 살해를 다 정리하고 났는데도 특별한 상처 하나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총이라든지 뭔가 무기를 가지고 살해한 게 아니라면 육탄적인 성격상에서 뭔가 신체상의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이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왜냐하면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훈 정보위원장은 영화 황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끔찍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16명을 살해하고 3명이 살아있었던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1명은 체포당하고 2명이 급거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급거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추격전 끝에 납포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NLL을 넘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해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냈던 거거든요. 그렇죠. 밀어냈는데 여기서 우리 발표는 또 추격전 끝에 납포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뭔가 좀 이런 정확하게 발표가 맞지 좀 않는다. 보세요. 첫 번째로 북어선을 포착하고 퇴거 조치합니다. 두 번째로 퇴거 조치했는데 결국은 세 번째는 우리 해군이 들어가서 납포를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추격전 끝에 납포했다는 말이 저는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2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NLL 이남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후에도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귀순 의지를 밝히긴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부는 특히나 지금 현재 북한에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자세한 조사 없이 급하게 북한으로 이들을 넘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조금 더 확산되거나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